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록 지사님과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남 서남권의 오랜 수건이자 무안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바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강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항 이전 여부를 넘어서 지역의 미래와 상생 그리고 도민의 신뢰가 걸린 사안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반목을 넘어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출발점은 1993년 7월 26일 목포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 참사로 6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당시 목포공항의 안정성과 운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비극은 서남권 지역에 보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항공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고 2007년 11월 8일 마침내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게 됩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항공 인프라를 넘어 강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통한 상생의 상징이자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전략 거점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강주 무안 고속도로가 200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된 것은 강주공항의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기반 시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안국제공항의 착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강주시는 강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을 놓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도 의심이 듭니다. 강주 전남 지역 30분 거리에 두 개의 공항 전체는 상호 재산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2009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무안공항 개항 시 강주공항을 폐쇄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강주공항 폐쇄를 합의하지 않는 채 무안공항을 개항해 무안공항은 개항 후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강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합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던 차 민선 7기에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이용석 강주시장이 당선되면서 2018년 8월 2021년까지 강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이전한다는데 전남도와 무안군 간 3자 협약을 맺었고 이 시장은 2019년 6월에도 단체장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간공항 이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인 제4호차 종합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지자체 간 합의가 되면 이전한다는 조건이 충족돼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항공정책 최상위 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강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지난 2020년 1월 3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석 강주시장 역시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협약과 말들을 모두 뒤집으면서 강주 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통합 시기를 국토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결정에서 군공항 문제와 함께 결정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민선 8기 당선된 강기정 강주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에 2018년 작성한 3자 협약 합의문이 결국 없어졌다. 폐기됐다고 일방 폐기 선언으로 신뢰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무안국제공항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017년 11월 호남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확정으로 시작된 무안국제공항은 2018년 사드 여파로 끊겼던
중구 하늘길이 다시 열렸고 2019년에는 연간 89만 4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100만 명 이용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가 끝난 2024년부터 다시 비상 날개를 펴면서 동계 기간에는 9개국과 16개 노선 운항으로 50만 이용객을 눈앞에 뒀으나 12월 제주항공 참사로 다시 멈춰서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의 재선 취임 이후 전라남도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기획조정실 산하에 군공항 이전 전담 TF인 모항공항 활성화 추진단도 설치해 각종 홍보 여론조사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단의 활동이 충분한 지역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오히려 모항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모항 국민의 정서와 목소리에 대한 존중이며 이들의 뜻이 진정성 있게 도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4년 12월 29일 모항공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로 인해 무려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참사이며 이후 모항공항은 현재까지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전라남도 또한 사고의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을 다 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피해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도의 입장과 대책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모항공항 주변에는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조성된 산업단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활용도가 낮아 공항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항 정책과 산업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 부족을 방증하는 현실입니다. 모항을에 상당한 공적 투자를 통해 조성되었음에도 미활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문제는 강주 군공항 문제와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주도로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강주시, 전남도, 모항군이 참여하는 6차 예비제 TF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화된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조정력과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전라남도도 뚜렷한 입장을 세우고 모항군과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광주와의 상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모항공항을 방치하거나 국민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정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을 다시 세우고 도민의 뜻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정직하고 진심 어린 행정의 자세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전남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본 의원이 약 10여 분가 긴 시간을 활용하여서 모항국제공항 개항부터 지금까지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공항을 두고 혹시나 전남 발전에 제의가 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아 전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네. 지금 모항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째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직도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장기간 공항 폐쇄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전남도에서는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항공항 재개항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참사를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로 무항공항은 멈춰 있고 유가족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이나 관광업계 또한 장기 폐쇄, 공항 폐쇄로 인해서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4일 날 관광업계에서 조기 개항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항 재개항을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 선행과 공항 안전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노컬라이저, 방위각 시설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포함된 결과가 공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가족하고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한 진상조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경찰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재개항을 위한 안전시설도 지난 이달 말 다음 달까지는 활주로 연장 공사 그리고 조류 퇴치 시스템, 그다음에 조류 감시 레이더 등이 설치 완료됩니다. 다만 진상규명의 핵심인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진상규명이 안 되다 보니까 유가족하고 납득할 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이 개선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항 재개항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국토부와 유가족하고 소통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조사가 완료되고 진상 규명되고 또한 재개항 시기가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희생자들이 가족들이 아픈 상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도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연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습득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의원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의 압도적인 진석에 전남도지사로 당선되셨습니다. 당선되신 후 두 달이 좀 지나서 지사님과 이용석 광주시장님 그리고 김상 군수님과 함께 3자 협약식을 체결하셨습니다. 폐출 자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지 이거? 2000 아닌데. 어째 안 돼?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잘못됐네요. 2018년도 8월 20일에 3자 협약식 장면입니다. 협약 체결 내용을 보면은 강주 민간공항을 군공항 별개로 아무 조건 없이 2021년까지 무한 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것을 주도를 해서 그렇죠. 양 군수님과 시장님을 잘 이렇게
주도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공항을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군공항 문제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상생 차원도 되고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 협약을 추진했어요. 그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협약은 분명히 아주 명백하게 성립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당선되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래도 모항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정말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셨구나 하고 다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제야 전남도와 강주시가 상생의 길을 간다고 다들 그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고 또 침체되었던 우리 모항국제공항이 앞으로 산악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다들 믿었습니다만은 그런데 2020년 12월 이용석 강주시장은 느닷없이 전남도와 모항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18년도 협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가 우리 지자체 간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사님, 그 당시 우리 도의 입장과 대응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이 협약을 해서 민간공항을 먼저 옮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실은 전라남 도지사가 엄청난 부담을 안는 거죠. 강구가 먼저 이렇게 민간공항을 선선히 무한으로 이전하고 나면은 전라남도는 군공항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생기게 된 것이고, 저는 또 무안 구민들도 그렇게 민간공항이 먼저 선 이전에 온다면은 그래도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서 잘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제 그러나 강주에서 군공항 문제 이전 문제를 너무 좀 서둘러서 어떤 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군공항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같은 그런 전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주 일각에서 그렇다면은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저런 선언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항의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걸 선언하기 일주일 전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간에 다른 합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군공항 문제를 다른 중앙 차원에서 잘 해결해 보자. 그런데 그때 그 합의를 하고 일주일 만에 강주시가 저렇게 합의를 사실은 일방 파기한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 3자 협약식 내용에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이나 도민 입장에는 파기당한 그 이유가 신뢰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선의의 아무튼 부담감, 그때 책무는 당시에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파기 규탄 성명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정말 너무나도 실망하시고 좌절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님은 재선에 당선되셨습니다. 당선되신 후 1년이 지나서 새로 당선되신 강기정 시장과 함께 그때도 그 모항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18년도 체결된 협약은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면서 좀 지나서 강주군 민간공항 이전 추진 관련 강주 전남 공동 발표를 했어요. 표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이 강주 전남 민간 군공항 이전 공동 발표문을 체결할 발표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도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지사님, 또 어째 이거 리모컨이 어째 잘 안 돼요? 지사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 모안 국민들께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면서 도청 앞 남학시가
시가지를 돌면서 시하는 모습이고요. 이 장면은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도 하시고 심지어는 삭발까지 하시는 모습입니다. 지사님, 이렇게도 모한 군민들께서 군공항 이전을 삭발까지 하시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2018년도 해박세 지사님께서 서명까지 하시고도 해박을 파기해버려서 또다시 지자체 간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만은, 지사님, 강주시와 전남도에게 두 번이나 약속을 파기당한 우리 무안군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약속을 파기한 이유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입장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요. 제가 파기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 5월달 같은데요. 제가 이제 무안공항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 당시에는 광주광역시가 한평으로 공항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노크를 해보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한평 이전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중앙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고, 제가 볼 때도 한평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갑자기 광주시가 어떤 협의도 없이, 전라남도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고 중앙부처하고 서로 모여서 협의한 것도 없이 들고 나온 문제여서 이것이 결국 군공항 문제에 여러 가지 혼선을 야기하고 앞으로 군공항 문제가 자칫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자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시도민들 의견을 듣고 23년 5월달에 제가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민간공항, 군공항 함께 무안국제공항으로 동시 이전하도록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 광주는 시도민이 바라는 답이고 여론이다. 그러니 앞으로 전라남도는 광주 공공항, 민간공항을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했고, 저희들이 그렇게 호소문을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30%에 머무르던 무안공항 동시 이전에 대한 찬성률이 30%대에서 나중에는 48%까지 이렇게 상승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 무안군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반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정정당당하지 않는 홍보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좀 애국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8%까지 여론 지지도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장하고 23년 12월 달에 같이 모여서 무안공항으로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합의한다. 그리고 민간공항은 무안공항의 KTX 역이 완성될 때는 민간공항을 먼저 옮긴다. 이렇게까지 지사님, 합의를 한 것을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일보 진일보한 것이고, 많은 진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찬성률이 뭐 퍼센트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봐보십시오. 여론 조사는 기간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신빙성 있게 하려면은 앞으로 전남도, 강주시, 무안군이 서로 참여해서 객관적인 여론을 조사를 해야지 믿을 수가 있고. 그래요. 정길수 의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 여론조사를 한번 하시도록.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 여론조사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그렇게 가슴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러니 막 이렇게 여기 의전 당상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서로 만나서. 그러니까 지사님, 서로 만나서 정길수 의원님도 제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남, 강주 상생의 목적이라도, 예를 들어 발전 목적이라도, 또 이 해박사가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 단체장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단체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봐요. 2027년 KTX가 무한경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개통 시기에 맞춰서 협약서 약속처럼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그 무너진 신뢰도 회복하시고요. 또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야기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방금 저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정길수 도의원님도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다 여론을 듣고 또 그 여론에 대해서 수렴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실 건데요. 근데 아까 이제 오늘 저는 우리 정길수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맨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나중에는 전향적으로 뭔가 좋은 계기가 호남 전남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말씀을 네. 하신 것이다 하고 방금도 또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무안군이 그래도 대화할 생각을 대화할 생각을 이렇게 진지하게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된다 하면은 저희 전라남도야 당연히 무안군의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왔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강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하도 같이 생각했다는 말씀 드린 차원에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무안군이 최근에 제가 언론 발표에 나온 내용을 들어보면은 강주 민간공항을 KTX 역사가 완공되는 27년 완공되면은 그 시점까지는 강주 민간공항을 선이전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셨고 강주시는 당초에 발표한 1조 원 규모의 지원 사업비를 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 들었고 또 국가 차원의 국가산단 그리고 획기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를 하면은 이 전향적으로 육자 TF에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무안군이 이제 진지하고 통큰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아무튼 간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무안 발전에서 전남 발전 함께 또 광주까지 해서 상생하는 길을 단초를 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사님 이제는 그 지자체 간에 무안군 간에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일단 정길수 의원님, 예.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제 이야기도 주시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강주시장, 전남도지사, 무안군수 만나도록 우리 정길수 도의원님이 오늘 저녁에 좀 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먼저 약속을 지키십시오. 약속 뭐 있는 먼저 약속은 민간공항을 방금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긴다 하면은 언제든지. 근데 약속을 또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게 문제가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아무튼 말씀을 간에 대화를 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해야지. 영상 화면을 그걸 자꾸 보시고 조건을 나서 내리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대통령께서 5월 17일 날 DJ 센터에 오셔서 그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 식인데요. 국가가 주도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무한의 충분한 또는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 이런 3원칙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그 3원칙을 광주 시민들한테 다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좀 높이도록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책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중앙 단위에서 그 제 말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액션을 해서 어떤 국가적인 지원 플랜을 만들어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무원? 저희는 좀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얼마 정도? 한 8천억 정도 그러니까 되는데요. 1년 예산이 예, 8천억인데 세상에 인구-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핵심이 그거네 보니까. 왜냐하면 이 협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기부대 양해 방식도 믿지를 않고 또 불신이 제일 큰 원인이군요. 광주에서 각종 말씀하신 데 대해서 믿지를 않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5일 강주 문화전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지사님, 또 강기정 시장님, 그리고 김상 군수님께서 모두 발언하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상 군수님의 모두 발언 중에 강주 군광 이전 문제에 대해 강주시가 제시하는 기부대 양형 방식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강주시가 제시하는 1조 원 지원도 믿을 수가 없다. 강주시가 그동안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대통령이 앞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만큼 지자체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사실 신뢰가 좀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양쪽을 잇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그 신뢰가 무너진 부분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 강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다 같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금 직접 이렇게 챙기면서 육자 TF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지키게 할 수 있는 뭐 1조를 지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협약이 성립됐다. 협약이 성립돼서 서로 합의했다 하면은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사람 사이에 너무 믿을 수 없다 그걸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서로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들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모든 협약이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강기정 강주시장은 방금 모두 발언 중에도 보셨기 때문에 강주 군광 이전은 국가가 주도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 또 이전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발언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그 3원칙 중 국가가 주도하겠다 하는 말을 일반 국민들이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로 주도하는 사업과 국가 사업과 그 차이점이 어떤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네. 뭐 유권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제 말이 유권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견해를 이야기하면은 말씀해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은 네. 국가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면서 조정하고 또 주도해서 이 모든 이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통합 이전이 잘 되도록 주도적으로 국가가 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은 국가가 사실상 모든 것을 하는 거나 다 진배 없이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네, 주사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강주군광 이전 문제는 강주시가 제시하는 기부도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가 주도를 한다는 게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국가가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국가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잘 되도록 해주겠다 한 것이니까 그 해석하는 그렇게 아시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국가가 있다고 직접 해서 하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천금만금으로 생각하시면 도민들께서 되죠. 이런 점을 알고 계셔요. 국가가 주도를 한다는 뜻은 강주 군광 이전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가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준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되겠죠? 그러니까 정길수 의원님 나와서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을 정하고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지사님, 하고 국가 이렇게 주도라는 해야지. 사업과 토론도 국가 하지 사업을 않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알릴 협의도 의무가 하지 있습니다. 않고 그냥 여기서만 하실 게 아니라 육자 TF에 나오셔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무튼 그것은 정리가 되는 부족한 것이 부분이 같고요.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면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서로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게 지사님 국가 주도 사업과 김영록이 오랫동안 행정해오면서 저는 모든 행정이 아니, 되는 그게 방법을 지사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 국가 말에- 주도라는 제 말에 사업과 동의하셔야 국가 될 사업은 거예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잘 못 들었어요. 국가 주도하는 사업과 국가 사업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지금 왜 안 해요? 제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뭘 어떻게 예, 해주시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지사님 식으로 그렇게 답변 예. 그런 걸 물으려고 저한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걸 그- 도민들이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부분 여기 상의하자 공무원들이나 이거죠. 다 누가 계셔도 마음을 국가 터놓고 주도라는 국가가 직접 국책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줄 제가 알고 다 계세요.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말씀드렸고 아무튼 지사님 네, 그런 공공안 것을-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 사업이죠. 안보 사업. 공공안 이전 안보 사업. 사업이죠. 예. 네.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특히 강주시가 제시하는 기부대 양의 방식은 이전한 강주시나 이전 지역 지자체나 엄청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강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가 직접 국가 사업으로 국책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시행 후 국가가 강주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이전 지역 주민들도 정부를 믿고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사님. 그러니까 현재 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는 모든 것을 다 해서 할 수 있고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 더구나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을 모든 것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그 국가 주도 국가 서로 사업도 정확하게 믿고 파악이 서로 안 되지 믿고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아무튼 해주세요. 간에 이렇게 해주세요. 군공항 해야지. 이전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 사업이나 다름없는 사업 국가 아니에요? 사업에 다름이 없다고요? 국가가 해주는 직접 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직접 모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국가가 직접 해주는 책임지고 다 사업도 해준다고 있고. 합니까? 국가가 직접 해주는 사업도 있고 그 일부 해준다는 거예요. 공공항, 전체적으로 민간공항 해준다는 건 건설도 아니지 사실은 않습니까? 국방부가 다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전문가들 좀 이야기를 아니, 들어봐야 근데 되겠습니다. 아까는 세 가지인가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이제는 지사님께서 또 모두 발언 중에 추가를 또 덧붙이시네요. 주민들의 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또 그동안 여러 번 건의하셨다고 했어요. 아까 모두 발언 중에 근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 지금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거에 전라남도가 건의했던 내용이니까 이 과거에 전라남도는 국가 산단을 해서 거기에 특히 무안의 MRO 산단이랄지 또 무안의 또 식품산업 푸드밸리 식품산업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국가 산단 해달라고 했고 또 지금 앞으로 농업 분야는 이제 AI 농생명, AI 이제 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AI 농생명 밸리를 만들어서 AI 농업 그리고 AI 농기계까지 포괄하는 네. AI 농생명 밸리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네, 한 알겠습니다. 5천억 도지사님. 대 5천억 대 네. 지금 사업이 네.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도지사님 그다음에 장시간 미래 신도시를 네, 만들고 알겠습니다. 미래 신도시를 만들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태양광도 필요하면 해서 예. 우리 그 정도 하면은 국민들에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지사님 일부를 장시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답변에 하겠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면 정일수 되겠습니다. 의원님 평소 네. 그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오늘은 왜 말도 바꾸 그렇게 하십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참된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전라남도 미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강주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고통을 더 정당히 다루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공항 개항 당시 강주공항이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되지 않으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주공항 이전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믿음과 신뢰의 바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들이 질문들이 전남지를 위해 작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장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드리고 그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지금 나가는 저 답변이 다 끝났단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있잖아요. 답변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어요. 몇 가지 충분해요. 예? 그 그것은 30초 아니, 내로 제가 마무리해 주시기 답변을 좀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3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그래서 정길수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사실 무한 국제공항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볼 것인가 하는 그 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자리이지 어떤 이것이냐 저것이냐 저는 제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무안 구민들에게, 우리 전남 도민들에게, 강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볼 때 어떤 말싸움 비슷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무안공항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다음에 획기적인 대책까지 또 우리 무안구민의 특별한 희생이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특별한 이 대책까지 마련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제시하는 육자 TF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무안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무안 군민들과 무안군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육자 TF를 통해서 일단 이야기를 정부가 제시하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무안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면서 그 어떤 제시 요구도 하고 그 제시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면은 어떤 합의에 이른 것이고 그 제시 요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또 육자 TF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또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더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이 보고 있고 우리 시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어긋날 수도 있죠. 지사님 마무리해 그렇지만은 앞으로 성실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육자 TF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무안군이 발표한 3가지 방안이 저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무안 민간공항을 먼저 좀 옮겨라. 강주시 1조 원 규모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하라. 또 국가 자원의 획기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하에서 작은 문제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풀어가자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